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열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빵도 1,200원, 우유도 1,200원, 그다음에 1달러도 1,2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빵과 우유를 한 개씩 구매하려면 원화로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물어봤죠? 자, 빵 하나가 1,200원, 우유가 1,200원이니까 전체 2,400원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빵과 우유를 한 개씩 구매하려면 미국 달러로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그렇죠. 지금 1달러가 1,2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2,400원의 가치가 있는 달러는 몇 달러가 되겠어요? 그렇죠. 2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2,400원과 우리 돈 2,400원과 미국 돈 2달러는 같은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위 생각열기에서 빵과 우유를 한 개씩 구매하려면 원화 2,400원을 지불하면 되고 미국 달러로는 원화 2,400원과 같은 가치인 2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율의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상품 1단위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그 상품의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가치는 같으므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1달러를 한 개의 상품으로 생각하면 미국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원화의 금액이 미국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치가 같은 두 화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 두 나라 사이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국가의 화폐 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원, 미국은 달러, 이 표기하는 것 좀 잘 봐주세요. 일본은 엔, 영국은 파운드, 유럽 이제 EU는 유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화폐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구나.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 위한 두 화폐의 교환 비율. 맞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환율을 표기하는 방법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중 어느 통화 1단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 여러분 있어요. 활동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기하는데 이를 원 슬러시 달러 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슬러시를 우리가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라고 읽어요. 이 원 달러 환율은 무슨 소리냐면 1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얼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면 자, 기호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다? 1달러당 1,200원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본 엔화와 원화의 환율은요, 특이하게 일본은 엔화 100엔을 기준으로 환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 슬러시 100엔 환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 슬러시 100엔 환율이 1,084원이라면 무슨 뜻이다? 그치, 1엔당이 아니고 100엔당 원화가 1,084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간단하겠죠.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례식만 여러분들이 이용할 줄 알면 환율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 입장료를 일반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원 달러 엔화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고요. 원 100엔 환율은 1,15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2,800원인데 달러로는 23달러에 팔고 있고 엔화로는 2,500엔에 팔고 있다 그 소리야. 그러면 달러화와 엔화로 표기된 입장료를 각각 원화로 계산해 달라는 거야. 얘들아 봐봐. 자, 지금 이 표기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1달러가 1,200원에 해당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23달러는 몇 원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요 위치에 맞춰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1달러가 1,200원이니까 그러면 23달러는 몇 원이니 간단하게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비례식 어떻게 풀어요? 외항은 외항의 곱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그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x는 1200 곱하기 2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죠. 27,600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엔화는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엔화는 특이하게 뭐다? 100엔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00엔이 1,150원이니까 2,500엔은 몇 원이니? 이렇게 비례식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곱하면 돼요? 100엔 곱하기 y는 1,150 곱하기 2,500 그렇게 해서 100n이었으니까 100y였으니까 100을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 식을 계산해 보면 28,750원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화폐로 입장료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겠어요? 원화 28,000원, 달러화는 27,600원, 엔화는 28,750원이니까 그렇죠. 달러화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사실 이런 시세 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보셨다면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의 벽면에 매매 기준율이다,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이런 것들을 아마 실시간으로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일 거래된 거래량과 환율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다음 날 외환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중 평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매매 기준율은 은행에서 고객이 외국 화폐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외국 화폐를 살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요. 외국 화폐를 그 은행에 팔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은행에서도 환율을 어떤 화폐를 교환해주는 화폐를 예를 들면 원화를 달러화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주는 일에 대한 어떤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수수료라고 얘기하지, 그지?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팔 때는 매매 기준율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수료를 그만큼 은행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 때 환율이 가장 높고 팔 때 환율이 가장 낮고 매매 기준율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 환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살 때 환율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서 구하는 거고요. 팔 때 환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작으니까 그죠? 매매 기준율에서 팔 때 환율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요. 자, 지호 씨가 중국 출장을 위해서 9월 15일에 출국해서 9월 29일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고요. 환전은 당일에 하려고 합니다. 미리 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 위안 환율은 다음과 같아요. 9월 15일과 9월 29일에 매매 기준율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살 때, 팔 때 환율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살 때 환율이 더 크죠? 항상 그렇습니다. 팔 때 환율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이 바로 뭐다? 환전 수수료. 요 차이만큼 팔 때 여기서 요거 뺀 것만큼이 팔 때의 환전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금융기관의 환전 수수료, 매매 기준율과
외국 화폐를 사거나 팔 때 금액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외환을 송금할 때나 송금 받을 때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게 교과서에 잘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출장 경비로 5,000원을 환전하려고 한대요. 필요한 원화가 얼마냐? 이때 지금 현재 1번 문제는 환전 수수료를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원화만 구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출장을 떠나는 날이 9월 15일이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5천 위안을 환전해야 돼. 5천 위안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출국해야 되니까 중국 돈으로 바꿔가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살 때의 환율이 적용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원 위안 환율이니까 1 위안에 183.03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얘들아? 1 위안에 183.03원이야. 근데 이 지호 씨가 필요한 위안은 얼마야? 5천 위안이지? 그럼 5천을 여기다가 적어야겠니? 여기다가 적어야겠니? 그렇지. 여기가 지금 위안 자리고 여기가 원 자리니까 야, 그러면 5천 위안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돼? 그 소리잖아.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5천 곱하기 183.03. 예, 요거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원화가 나오는 것이죠.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183.03 곱하기 5천이니까 915.150원. 네, 일십, 백천, 만, 십만, 91만 5,150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출장을 마치고 500위안을 원화로 다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굳이 중국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구해달래요. 자, 보세요. 출장을 마치고 9월 29일 날 귀국을 했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 돈을 팔아야 됩니다. 은행에. 그죠? 그러니까 팔 때의 환율을 적용받아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발생한다? 여기에서 이거 뺀 것만큼 얼마당? 1위안당. 그러니까 비례식을 얘들아 어떻게 세워야겠어? 여기다가 적어볼게. 1위안에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냐면 171.30. 정신 차리고요. 네, 171.30에서 얼마? 162.74원을 뺀 것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 1위안당. 그러면 500위안일 때 수수료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치? 따라서 x는 뭐예요? 500 곱하기 이거죠. 선생님 이거 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500 곱하기 이거. 네, 그래서 답을 한번 볼까요? 자, 500 곱하기 이거니까 정답은 뭐다? 4,28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